제가 사주를 보니까 이재명이하고는 아주 상극이에요. 겉으로 친해 보이지만 아주 궁합이 나빠. 사면복권을 추진하는 사람이 사실은 윤 대통령의 사인만 한 거지 추진한 사람은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사람 보고 제가 한마디만 하고 싶어요. 과연 이렇게 해서 대통령한테 도움이 됐나? 정 실장 사주를 한번 딱 풀어봤는데 뽑아갖고 왔어요. 근데 이 사주에서는 지금 윤 대통령은 화가 필요한데 화가 20%밖에 안 되고 나머지 다 사실 윤 대통령한테는 나쁜 기운을 가지고 있어요. 금이 많고 물이 많은 사주야. 그럼 결론을 딱 궁합이 난 게 그래. 결론이 났을 때 본인은 물론 대통령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 하지만 결론은 난 거 보면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문자가 사실 진짜 윤 대통령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오고 또 전화도 오고 문자도 오고 댓글도 오고 진짜 골수로 좋아하는 윤 대통령 지지자도 이번에는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정말 윤 대통령 좋아하는 사람들도 이건 아닌데 당심하고 민심을 잃으면 안 돼요. 그렇게 밑에 사람이 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 쉽게 말해서 복권을 추진을 한 사람은 사표를 내야 되는 거예요. 물러나야 되는 거예요. 역사에 나중에 죄인이 될 거예요. 물론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번 달이 화가 필요한데 임신달이에요. 임신달. 달이 임신. 8월 7일부터. 그러면 화가 필요한데 물하고 지하수가 올라오면 불이 꺼지니까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진짜 윤 대통령 열렬 지지자들까지도 마음이 돌게 하는 그런 결과가 났다 이 말이에요. 그 열렬치가 한동훈 위원장한테 가는 거예요. 한동훈 위원장이 말이 맞다. 결론적으로는 또 윤 대통령한테 누를 끼치는 행동을 한 거예요. 이거는. 물론 야권 분열되면 좋죠. 야권이 분열되는 것보다 이재명이 사법 리스크 해가지고 깜빵 가고 대한 세력을 찾고 헤맬 때 확실하게 유의를 잡아가지고 대권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대한 세력에 되는 임무를 복권시켜주는 건 이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운이 나쁘거나 어떤 능력이 없거나 아주 그러면 상관이 없었어요. 근데 김경수는 틀려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 좌파의 동정심 그 다음에 절대 예를 들어서 보수 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야 사면해줬는데도 항상 고마워하지도 않고 반성도 안 하고 그런 걸 무슨 복권해주냐 이런데 좌파 쪽에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야 김경수 정부에 대법원 정부에 대해서 굽히지 않고 싸우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이 복권으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판이 뒤집혔어요 지금. 또 한 사람 좀 정진석 비서실장은 제가 한번 사주를 풀어봤기 때문에 오늘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들이 또 관심 있게 보는 또 한 사람 있죠. 정봉주 명파리. 근데 제가 사주를 보니까 이재명이하고는 아주 상극이에요. 겉으로 친해 보이지만 아주 궁합이 나빠. 사실 지금까지는 제가 이렇게 정성호나 뭐 주변에 있는 민주당 의원들, 박찬대나 이런 사람들은 다 궁합이 좋았어요. 또 특히 뭐 추미애라든지 뭐 이런 다 토가 많은 사람이었어. 근데 이 정봉주 같은 경우는 화가 많은 사람이에요. 화가. 금을 항상 녹일 수 있다는 얘기지. 한마디로 이재명이를 화가 많은 사람은 말을 되게 조리 있게 완전히 이렇게 사람을 끌어내릴 수 있는 밑바닥까지 가게 하는 말을 되게 잘해요. 근데 만약에 정봉주하고 김경수하고 손을 잡으면 어떨까요? 이재명이 진짜 그러면 정성이면 끝나요. 뭐 그 전에 뭐 깜빵 갈 수도 있겠지만 그럼 좀 이따 이제 정봉주 사주를 재밌어서 한번 최고위원이 될까? 그게 또 제가 좀 궁금해서 여러분들 좀 궁금한 것 같아서 뭐 정봉주 사주를 조금 쉬었다 한번 풀어드릴게요. 오늘은 일간이 이 나무인 사주를 똑같이 이렇게 풀어보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김경수 사주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나무, 양의 나무, 그러니까 소나무를 보는 거고 이 을목이라는 거는 뭐냐면 작은 이렇게 꽃나무예요. 겉으로는 되게 강하고 목소리가 크고 전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김경수 쉽게 말해서 보다는 훨씬 소심한 성격이고 또 욱하는 성격은 있어도 한 시간 지나면 마음이 짠해지는 사주예요. 왜 그러냐면 나무인데 이 사주에서는 월에 이 오화라는 거는 이 을목도 이제 살아있는 나무냐 죽어있는 나무냐 또 여름의 나무냐 가을의 나무냐 겨울의 나무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나무는 을목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오중에 있는 기토라는 거는 기름진 땅에 이 반대로 이 사주에서는 병화가 있어요. 오화 안에는 햇볕이 있고 계절적으로 또 여름철이 초여름이라 이 말. 그러면 이 정화라는 건 또 정화의 힘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이 전기의 힘을 되게 많이 받아서 땅에 지열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어쨌든 이 사주에서는 뭐가 필요하겠어요? 비가 와야겠죠. 근데 이 사주에 또 저거는 뭐냐면 금이 또 강하게 있어요. 이 정관도 있고 쉽게 말해서 평관도 있다. 이 한마디로 이 지지 이 사주도 똑같아요. 이 지지에서 금이 들어오면 지하수가 돼서 금생수에서 물이 돼서 되게 좋아. 이 땅을 식히면서 나무가 자라니까. 근데 천간에 금이 들어올 때 이 경금이 들어올 때는 이 경금이라는 건 큰
쇠망치 큰 칼로 보는 거예요. 이걸로 나무를 땅땅 잘라버려. 그래서 이 천간에 금이 들어올 땐 되게 나쁘고 지지에 금이 들어올 때는 관운이 좋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런 게 좀 사주 푸는데 이제 초보자들은 어려운데, 그럼 이사주에서도 어쨌든 물이 들어와야 이 땅을 기름지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럴 때는 지금 굉장히 진짜 어떻게 보면 대우는 지금 좋아요. 근데 1년 후에서 그때 항상 문제가 될 때는 이 금이 들어올 때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럴 때는 금이 들어올 때 천간에 물을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제가 원래 좀 자파 쪽엔 풍수를 안 알려드리는데 풍수를 조금 해달라고 이제 문자들이 많이 오세요. 오늘 자파인데도 풍수를, 이사주에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천간에 임수가 필요한 거예요. 개수는 이 기토 때문에 막혀요. 이 상충에 막히기 때문에 이 임수가 필요한 거예요. 이 임수만 들어오게 되면 운을 굉장히 좋게 살아갈 수 있어요. 이재명이 작살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임수를 얻으려고 그러면 이 임수라는 거는 색깔로는 검정색에 해당하는 거예요. 회색. 이걸 아셔야 돼요. 아, 임수가 있고 개수가 있어. 근데 나는 임수가 필요해. 그럼 검정색을 입어야 되느냐 회색을 입어야 되느냐? 검정색은 양의 물이기 때문에 임수의 기운이고, 이 개수는 회색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럼 이사주에서는 정밀하게 봤을 때는 검정색 속옷을 입어야 돼요. 모자를 검정색으로 쓰든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렇게 앉아있을 때 기가 이렇게 8방향에서 들어와요. 근데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게 머리 쪽이야. 그 다음에 단전 쪽. 남자들은 보통 염색을 안 하고 검정색이니까 모자 안 써도 돼요. 근데 속옷을 검정색 속옷을 입는 게 좋다. 한동훈 위원장도 사실은 물이 필요하잖아요. 뭐 일을 보면 매일같이 반신욕을 한대요. 그거 아주 좋은 거예요. 물이 필요한 사람은 반신욕하면 돼요. 근데 이 반신욕도 아주 차게 반신욕을 하느냐 미지근한 물에 반신욕 하느냐, 이 개수나 임수가 또 틀려요. 그럼 이 임수가 필요한 사람들은 임수는 약간 미지근한 물, 그러니까 우리 체온하고 비슷한 물에 반신욕을 하는 게 좋은 거고, 그 다음에 이 개수가 필요한 사람들은 아주 찬물에 반신욕하는 게 좋은 거예요. 반신욕이래요. 그 다음에 이 개수가 필요한 사람들은 계곡에 가면 좋은 거예요. 개수라는 건 계곡에서 쏜살같이 막 내려오는 물을 뜻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임수라는 건 호수를 뜻하는 거예요. 잔잔한 물. 그럼 내가 임수가 필요하면 계곡보다는 호수에 가야 되는 거고, 개수가 필요하면 계곡에 가서 물 흐르는 걸 보면 길을 받을 수 있어요. 한강 옆에 아파트들이 많죠. 그런데 사는 사람들은 이 임수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한강 고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름을 지을 때 임수에 해당하는 이름이 어떤 건가? 그럼 이사주에서는 어쨌든 이 나무도 부족해요. 이 나무가 약할 때는 이 나무는 이사주에서는 이제 본인, 형제, 친구들이고, 그래서 이런 사주는 의외로 또 친구들이 많아요. 그냥 혼자 이 땅이 뜨거워. 그러면 나무의 그늘이 이렇게 져야 이 땅이 식겠죠. 그러니까 혼자 하는 일보다는 여러 사람이 이렇게 도모하는 일을 좋아한다. 그러니까 동업 같은 거. 옛날에 뭐 나꼼수 멤버로 해서 이렇게 3명이 했을 때 잘했는데, 모여서 하는 거를 되게 좋아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동업이나 이런 거를. 아까 김경수 사주 같은 경우는 신강이기 때문에 혼자 하는 게 좋아. 사업을 할 때. 왜냐면 또 나무가 들어오면, 이 동업을 하면 나무가 들어오면 땅이 갈라지니까 혼자서 해도 능력이 된다 이 말이에요. 나무에 돈을 가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사주에서는 이 땅이 재물이야. 아버지고 부인이고 여자야. 땅이 뜨거우니까 나무는 부족해. 그럴 때는 동업을 해서 이 많은 돈을 논아서 가져도 충분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갈라면 얻어도 된다. 재성이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목이 없는 사람들은 신경계통이 굉장히 약하다. 간 기능이 약하다. 그러니까 목이 없는 사람들은 대체로 또 영이 또 잘 돌아요. 그래서 가끔 또라이 짓을 가끔 하나 봐. 영이 들어와서 꼭 신병에 걸리는 건 아니에요. 영이 들어오면 일단은 우울증에 빠질 수가 있고 공황장애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냥 정신과적인 문제라 생각하는데, 그 몸에 목기가 없는 사람들은 죽은 영혼이 이렇게 잘 들어와요. 근데 그게 오래 있으면 암에 걸려요. 그래서 무속인들이 보통 목이 없어야 영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속인들은 암에 잘 걸려요. 그럼 이 사주는 신경이 굉장히 예민한 사주예요. 또 이 오화가 식신상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격은 또 욱하는 건 있어. 확 질러. 그러니까 어떤 스타일이냐면, 신강의 상관들은 누가 차에서 욕을 하면은 끝까지 쫓아가서 사과를 받는 게 신강 상관들이고, 끝까지 욕을 해서 이겨야 되는 거고, 이 신약 상관들은 욕은 확 하지만 어때요? 아파트 주차장에서 혹시 따라오면 어떡하나 이렇게 걱정하는 스타일이 이런 스타일. 그러니까 확 내질르지만, 근데 이재명이한테는 사실 이재명이도 신강 상관이에요. 이재명이도 끝장을 보는 스타일이야, 화가 나면. 근데 이 사주는 확 했다가 조금 지나면 수그러들어. 그러면 이 사주에서의 특징은 뭐냐면, 이 사주에서도 좀 물이 필요하죠. 그럼 이름을 질 때는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이름을 질 때는 이 천간에 임수가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이 목 중에서는 쉽게 말해서 간목이 필요한 거예요. 을목보다. 왜냐면 을목이 들으면 을경합이, 그래서 을목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풍수로도 쓸 수가 없고. 그럼 이 두 가지 기운을 얻는 것 중에서 기억이 쉽게 말해서 간목에 해당하는 기운이라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이 기억은 을목이야. 그 다음에 쌍기억이 사실은 간목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임수에 해당하는 거는 미음이
임수고 비읍이 개수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름 짓기 쉽죠. 그러면 간목이 필요하니까 얘하고 해서 예명을 짓면 돼. 꾸민이라든지 꿈이라든지 꾸미, 꾸민 이렇게. 뭐 이름이 좀 이상하더라도 그거를 녹음해서 자꾸 들으면 내가 필요한 걸 정확하게 얻을 수가 있다. 그 다음 음양조화는 사실 제일 큰 게 음양조화예요. 손효경에서 나와 있지만 이 음양조화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손을 이렇게 잡으면 기가 10% 섞이는 거예요. 오늘 세부적으로 풍수를 알려드릴게요. 손을 이렇게 잡으면 10% 기운이 섞이지만 우리 몸 안에 호르몬에는 기가 40%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사주에서는 임수가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간목도 필요해요. 이 기운을 많이 가지고 있는 여자하고 잠자리를 하면 돼요. 그럼 임수가 제일 많은 여자는 어떤 여자냐? 양력으로 11월. 이 11월의 이 해수 안에는 임수가 있어요. 특히 날짜로 11월 20일에서 12월 6일 사이에 태어난 여자. 이 여자가 임수의 기운이 제일 많은 거예요. 이 정도까지 알려면 굉장히 힘든데 이 날짜만 알면 이 임수를 내가 필요한 기운을 얻을 수 있으면 죽을 때까지 부부관계만 해도 40% 운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임수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임수에 해당하는 옛날부터 내려오는 한자가 있어요. 그거를 기를 받는 경명주사라는 돌이 있어. 그걸 빠가지고 이 임수에 해당하는 옛날부터 내려오는 글자를 써서 몸에 지니고 있으면 돼. 그럼 한평생 운을 좋아지게 살 수 있다. 근데 이제 경명 살 때는 좀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물론 경명이라는 거는 우리나라에서도 조금 대동강에서는 옛날에 좀 있었대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없고 이제 거의 다 중국산인데 중국산은 화산이 터진 지가 너무 오래돼 있기 때문에 효과가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일본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화산 활동을 하잖아. 가끔 올라와요. 그럼 이거를 일본 애들은 이 역학이 발달에 돼 있어서 금보다도 사실 더 소중히 여겨요. 그거를 경매로 사가지고 얘네들은 이렇게 100도씩 잘라서 이렇게 기념품처럼 팔아요. 일본에서 제가 알기로는 교포들한테 얘기 들은 건데 딱 두 집 절 밑에 산사라르죠. 절 밑에 딱 두 집에서 그걸 판대요. 기념품으로. 근데 이게 일본에서는 300년 전부터 수출 금지 품목이에요. 사실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거는 다 거의 좀 밀수식으로 들어오는 거다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물론 뭐 외국 오스트리아에서도 좀 난다 그러고 뭐 이러는데 그거는 사실 경명은 사실 일본산 경명이 제일 좋아요. 왜냐면 순도가 좋아야 오래 가거든. 중국산 경명 같은 경우 순도가 거의 7, 8%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수은하고 철분이에요. 근데 절대 중국산 경명은 먹으면 안 돼요. 옛날에는 사실은 모르고 그걸 먹었어요. 경기치료제나 뭐 간질 이럴 때. 근데 그거는 지금 먹으면 안 돼요. 지금 수은 정도 걸려요. 지금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사주에서는 그러면 지금 물이 들어와야지 굉장히 좋아요. 근데 대운이 뭐냐면 대운이 지금 66세 지금 물이 들어와 있어요. 임수가 들어와 있어요. 본인한테 가장 필요한 기운이 들어와 있다 이 말이에요. 물론 올해 1년 운이 나빠서 국회의원은 공천에서 하여튼 뭐 본인이 그만둬서 일단 했죠. 그때도 제가 한번 풀어본 적이 있는데 그때는 달이 나빴어요. 무토달 땅이 들어왔어요. 근데 대운도 좋고 이번 달이 이 4월 달하고는 틀려요. 이번 달은 쉽게 말해서 뭐가 들어와 있느냐 물이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까 김경수 사주에서는 이 사주하고 정반대예요. 물하고 나무가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둘이 짝짝꿍이 잘 맞을 수 있다. 서로 대운도 좋고. 그러면 이재명이는 아주 정치 생명이 끝난다. 공주에 몰린다. 물론 이 사면복권을 추진한 사람은 뭐 내년쯤 되면 막 이제 김경수가 이제 세력이 강해지고 뭐 지지로 올라가면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 괜찮아요. 어차피 3년이나 남아 있고 이재명이 워낙 그 가짜뉴스 퍼뜨리고 되게 개딸들 참 제가 어떻게 보면 무섭더라고. 이 국회의사당 와가지고 정봉주 사퇴하라고 막 악담을 쓰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 저거 정말 우리나라 국민 맞아. 정봉주 사퇴하라고 막 악을 쓰면서 막 하더라고. 뭐 죽일 듯이. 그걸 딱 보고 저거 무슨 중국의 홍위병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 근데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과연 누굴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한 60평생 살았지만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국민들이 완전히 반으로 갈라지고 광복절을 따로 하고 민주당 따로 하고 이 대통령 따로 이게 이렇게 갈라놓은 사람이 누구겠어요? 특히 문재인이에요. 문재인은 인간이에요. 이 나라를 완전히 이 경상도 분들도 생각을 잘해야 돼요. 김경수가 많이 나왔을 때 그 찍어주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경상도에서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 왜? 문재인 겪어봤잖아요. 인사를 어떻게 했어? 다 호남 인사했어. 요직엔 다 호남 사람들 앉혀놓은 거예요. 그러면 김경수가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똑같은 거예요. 경상도 사람들이 정신 차려야 돼요. 호남 사람들도 또 문제가 있어요. 나라는 생각 안 해. 그냥 오로지 그냥 그렇게 정치인들이 만드는 거예요. 평갈리기를. 민주당의 정권 잡으면 다 호남 사람들 뽑고. 그래도 지금 윤 대통령은 균형 있게 지금 뽑고 있잖아요. 이 문재인 정부 시대 때
하나만 예를 들까요? 김경수 그 재판한 구속시킨 사람 있죠? 법정 구속시킨 사람 판사 이름은 제가 잘 기억 안 나요. 한 몇 년 전에 그 얘기를 들은 건데 엉뚱하게 또 죄를 물어서 호소했어요. 그 검찰에서 조사받고 아마 법원에서 재판관 신분이 아니 판사 신분이 아니고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았어요. 근데 뭐가 나왔는 줄 아세요? 무죄가 나왔어요. 문재인이 복수한 거예요. 너 엿먹어봐라. 그래도 내가 제일 좋아하는 김경수 깜빵 보내? 너도 한번 재판 받아봐. 근데 그게 유죄가 나왔으면 문제인데 무죄가 나왔어요. 근데 그 사람 옷 벗고 지금 변호사하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이름은 제가 얘기 안 할게요. 우리가 문재인 정부 살아봤잖아요. 완전 상권 분립도 없고 완전히 지네 마음대로 지네들 다 헤쳐먹고 다 헤쳐먹었잖아요. 그 싸질러 놓은 거를 지금 윤 대통령이 치우고 있는 거예요. 2년 동안 지금 치웠는데 아직도 지금 그걸 못 치우고 있는 거예요. 내년부터는 달라질 거예요. 근데 조금 아쉬운 거는 왜 쉽게 말해서 쓸데없는 어떤 그 권위의식, 복수심으로 김경수는 사면해 준 거, 복권을 해준 거 이거는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제가 보기엔. 이건 나중에 크게 후회할 날이 있을 것 같다. 걱정되네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